정부가 공시가격 올린다라는 이거는 시장에서는 예측했던 바입니까? 뭐 시장 정도가 아니라 뭐 예전부터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었죠. 과표 현실화라고 기억나실 겁니다. 예전에 예. 노무현 정부에서 뭐 과표를 현실화해서 맞추겠다. 그 얘기가 이제 공시가격 올린 거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. 네, 결론은 네. 좀 더 오르게 되면 이제 과표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. 예. 결국은 과표 현실화한다,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이 방침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었고 네.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었단 일이었다. 예. 올린 그 반영률 퍼센티지는 뭐 예상했던 바다 이랬습니까? 아니면 예상보다 좀 많다라고 느끼셨습니까? 일단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10% 이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이제 높지 않습니까? 두 자릿수 자체는 예. 높다. 그런데 이제 기저효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예. 일단 뭐 100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실제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100원인데 예. 그동안 이제 과세 표준이나 조세 저항을 감안해서 그것을 갖다 뭐 한 40원이었다. 이것을 갖다가 60원 했다 그러면 100원에 비하면 저렴하죠.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학자나 전문가들은 접할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접할 때는 일단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예. 표면적으로 오는 수치만으로 볼 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네. 원래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인 실거래가라든지 그 과표 기준으로 한다라면 예. 지금 올린 수치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어렵다. 특히 2018년에는 많이 올랐죠.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단독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, 맞습니다. 그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은 맞다. 맞습니다.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. 예. 그리고 이것이 과도하다라고 보기에도 시장이나 부동산 경제 협회 차원에서 그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그건 뭐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저희 협회 뭐 입장이 아니래도 네. 이 여론조사나 그동안 예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SBS하고 국회에서 작년인가 여론조사한 적이 있어요.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. 근데 국민들이 그게 과도하다고 느끼라면 다 반대를 하겠죠. 근데 뭐 그 당시에 찬성률이 제가 알기로는 82몇 프로가 나왔고 그 안에 이제 구성원을 보면 또 유주택자분들이 한 60% 이상을 찬성을 했어요. 제가 알기로는 그 리얼미터에다 맡겼던 것 같은데 네.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은 지금 많이 선진화 의식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. 사실 뭐 정치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네.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조차도 보유세가 좀 내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후세를 생각하고 네.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. 이거를 좀 정부가 지금 늦었지만 계속 이런 걸 좀 추진해 갔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네, 청와대 발표 내용 보고 계십니다.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는 최소한 반영돼야 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. 이 기조에 따라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. 예, 심 교수님. 지금 뭐 회장님 말씀하신 게 몇 개 오해의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과표 기준이 과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. 어떤 말씀이신지.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역에 따라서 과표 시세 반영률이 우리가 이제 50% 넘는데 예. 20%인 지역도 많고요. 결국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을 봤을 때 예. 20%인 지역도 많습니다. 결국은 뭔가 이 지방세라는 게 그 네.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지 그 비율을 가지고 뭐 적다 많다는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네네. 누구나 이제 공시가격 반영률이 전국적으로 형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. 그건 동의를 합니다. 네. 근데 그 뒤에 깔린 게 이제 조세가 어떤 지역은 많이 부담시키고 어떤 지역은 적게 부담시키고 이쪽으로 결론이 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들을 보면 지방마다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고 네. 지방마다 기준도 다른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여론이 다 좋아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번 대책으로 나와서 이제 그 직격탄을 맞는 게 1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거든요. 네, 네. 나머지 90%가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조세라는 걸 만들면서 어떤 정부 부처가 공시 가격을 통해서 조세 가격을 조정한다. 이거는 수백 년간 조세 법률주의를 만들어 온 원칙이 크게 위반됩니다. 그리고 이 원칙이 훼손된다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당 지지 지역은 세금을 더 때리게 할 거고 행정부가 여당 지지 지역은 세금을 낮춰줄 것이고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조세는 법률주의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정가액 시장 반영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세율이 있고요. 네.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.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최대한 공평하게 일정한 상승폭을 부담시키고 지방 재정이 어떻게 소화하겠다.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은
그 지방세를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. 뭐 적응세라 그래가지고 지방 발전에 쓰는 게 재산세, 네. 보유세거든요. 네. 근데 공시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. 여기에 대한 큰 틀도 없고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징벌적으로 때리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 원칙이 훼손되면 그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심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이번 조치가 징벌적 성격이 있다에 좀 방점이 찍힌 걸로 제가 들렸는데 이 내용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해보죠. 먼저 좀 단문단답으로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.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우리처럼 시가가 있고 공시지가 있죠. 미국도.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하지는 않고. 예, 이 용어는 뭐 다르지만 용어는 물론 다르겠죠. 과표 기준 과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? 있습니다. 예. 근데 일률적으로 또 20%는 아닐 거 그런 아닙니까?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높고 어떤 지자체는 낮고. 예. 그래서 이 관련 소송이 한 번씩 한 수천 건씩 나옵니다. 이게 한 번씩 할 때마다. 한 번 할 때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소송도 아니고 관공서에 이렇게 뭐 항의 신청서를 내면은 관공서에서 너는 사유 없음 이렇게 하거든요. 예, 좋습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견 절차도 좀 다 차이가 많죠. 말씀인즉슨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죠. 지방마다 들쭉날쭉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전국 국전 3%, 서울 17.%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이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지금 공시가격의 형평을 맞추는 거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그 뒤에 있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. 세금과의 관계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반영률이 저도 정확한 게 또 맞는 게 정확합니다. 그게 뭐 똑같이 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기도 좋고 이쪽 지역에 사업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쪽 지역은 적게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공시가격을 형평화시키는 거는 누가 봐도 타당한 건데 그 뒤면에 깔린 게 이제 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세를 이런 수단을 가지고 들쭉날쭉 만드는 게 맞냐.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반영률, 저 지역 반영률이 과연 그 상승률만큼 공평하게 되었느냐. 기존 반영률하고 지금 상승률하고 반영해서 된 거냐에 대한 이 의문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. 그러니까 교수